안녕 친구들, 오늘은 한국 교육에 관한 비디오의 마지막 시간이야. 오늘은 몇 가지 한국 교육의 장점을 말하고 또 마치는 말로 이번 시리즈를 마감할 거야. 그럼 가보자. 마음. 이전에 말했듯이 한국 교육은 오로지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장의 시험 점수를 위해서는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만 고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한국의 공교육은 이미 붕괴되었어. 학교 수업 시간에는 자고 한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아. 어떤 학생들은 선생들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대담하게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도 해. 하지만 누구도 이 학생들을 예의가 없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 한국의 교육은 오로지 최고의 대학교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야. 학생들은 단지 그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거든.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학교 선생들은 무력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야. 오히려 사교육 스타 강사들이 진정한 선생들이라고 추앙받고 있지. 어쨌거나 오늘 주제는 한국의 교육의 강점이니까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볼게. 첫째, 한국에는 문맥이 없어. 어렸을 때 좋든 싫든 9시부터 5시까지 혹은 8시부터 11시까지 글을 읽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의 글의 이해력은 항상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어. 어쨌거나 한국 학생들이 최고의 리딩머신이라는 건 나는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그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개인의 것으로 만든 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 둘째, 한국 학생들은 덧셈, 뺄셈, 곱셈을 잘해. 얼마나 잘하냐고? 너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잘해. 한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 계산기가 되도록 훈련받거든? 그러지 않으면 수학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어. 당연히 수학 시간에는 계산기가 허용되지 않거든. 세 번째, 한국에서는 너희 아이들이 탈선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학교와 학원에 하루 종일 갈 차이라 탈선할 시간이 없거든. 한국의 청소년 범죄율, 조기 출산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야. 생각해봐. 이미 그들을 감옥 같은 교실에다 가뒀는데 나쁜 일을 저지르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위의 이유들 때문에 한국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들은 기업에서 필요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지. 생각해봐. 한국인들의 독해 능력은 그의 상사가 시킨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시켜줄 수 있고 연산 능력은 수량 파악, 죄관리에 능하게 만들어줘. 오랫동안 교실에서 갇혀있던 시간들은 한국인들을 순종적으로 만들어주었어. 목표로서 대학만 바라보고 견뎌왔던 오랜 시간들은 한국 학생들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목표 지향적인 인재로 만들었어.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 조그마한 변방 국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꽤 발달된 나라로 변할 수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고 학생들과 젊은 한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경쟁에 지쳐버렸어. 그리고 더 이상 한국의 아이들은 꿈을 꾸지 않기 시작했어. 한국 아이들의 최고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 되어버렸는지 아니? 공무원. 왜 공무원이냐고? 공무원이 되면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한 가지 예를 보여줄까? 서울시 출산율은 0.98,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야.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 하지만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은 1.82.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그들 스스로 생존이 보장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를 마음대로 편하게 낳을 수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너희들은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한국의 지옥 같은 교육 속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해.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그들의 평온한 일상과 엄청난 액수의 비용을 사용하게 만들어. 그럼에도 한국의 어린 대다수의 학생들은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간이 되어서 사회로 던져지게 돼. 애초부터 공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아무런 대안도 주어지지 않아 그저 노력하지 않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돼서 사회로부터 땅한 시선을 받게 되지.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이유는 없어. 하지만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인 모두는 이 비참한 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고 아무로 바꾸려 들지 않아. 무기력한 학교 선생들은 다수의 주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내쳐질지 알면서도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아. 그냥 정기적으로 주는 월급만 받아갈 뿐이지. 돈에 눈이 먼 사교육 강사들은 온갖 무서운 말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겁준 동시에 스스로를 구원자로 자처하고 있어. 교육부 공무원들은 뭘 하냐고? 그들은 한국의 미래에 관심이 없어. 그저 학생들을 줄 세우기만 바쁘지. 최근에는 어떤 교육부 엘리트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어. 나는 신문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개대시로 보고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교육부에서 저 사람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더욱 짜증나는 사실은 저런 돼지 같은 공무원들은 퇴직해서 다시 대학교에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고위 간부로 채용되고 학생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빨아먹고 있어.
중립적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부정적인 결론을 끝내버렸네. 뭐 하지만 조만간 이런 한국의 교육 현실도 바뀌겠지. 바뀔 거야.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친구들.